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휴무라 이렇게 햇살 좋은 아침에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지난번 비관수를 하고 적당하게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한 일주일, 9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를 또 맞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또한 또 고민이랍니다. 다 여기 상태를 보고 몇 개만 골라내고서 그리고서 비의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성격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비를 맞추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리대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 있죠. 이렇게 레드노블인데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녹빛이 올라오면서 입장을 가운데로 약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넙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복을 하는 상태고, 자, 이런 해리와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아주 좋죠. 그런데 뭐 이런 아이들도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이 물이 과하면 입장을 떨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아이인데, 그나마 뭐 밖에서 노숙을 하면 괜찮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베란다 안쪽에 있다면 물을 조금씩 아껴서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 촌맹도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제가 물을 상당히 아껴가면서 그렇게 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2번 비 맞출 때 이 아이는 한번 걸러서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고요. 또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넙대하게 벌리고 있죠. 줄리아나도 지금 얼굴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 이 둥근잎 뿌치후리대도 얼굴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줄리아나는 물이 과하면 입장을 조금 떨구더라고요. 근데 이 둥근잎 뿌치후리대는 얼굴을 벌리기는 해도 입장을 잘 떨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면 줄리아나를 골라내고, 둥근잎 뿌치후리대는 그냥 그대로 관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용도 물이 과습하면 입장을 좀 떨구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조금 아껴서 주시고, 저쪽 화리노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듬뿍 주어도 입장을 떨구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뭐 연거푸 비의 양이 많지 않다면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한두 아이 골라낼 아이가 있어요. 토요일날 만약에 비가 온다면 저 안쪽에 제가 말썽이를 좀 피운다 하고 말씀드린 구미무도 물에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노숙을 하는데도 입장을 떨구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이번 비 관수 때 골라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조금 까다로워도 이렇게 단련이 된 아이들 있죠. 제스타인데요. 이 아이도 물에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작년부터 여기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비를 맞출 건데, 자, 여기 문제된 아이가 제가 항상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크림티가 분갈이 할 시기가 지났어요. 매일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시기를 조금 늦춘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꽃대도 아직 이렇게 안 잘라주고 있는데 이 꽃대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얼굴 로제트가 한쪽으로 햇빛을 찾아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성격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적심해서 하나의 개체수를 만들고 얼굴을 크게 키워서 적심 자국을 좀 가려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는 분갈이와 동시에 여기를 좀 커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사로아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면 얼굴을 쫙 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노숙을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물을 과하게 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러우예요. 제가 베란다에서 지금 만 4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성장을 아주 못했어요. 흙 배합도 좀 많이 서툴렀고, 근데 요번에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덩치를 좀 키우고 있어요. 입장이 아주 작고 잔잔하게 한 2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조금 화분을 조금 크게 해서 덩치를 좀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또 하나 분홍용월이에요. 분홍용월도 저 묵은 둥이 커팅해서 다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젊은 나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 입장이 좀 토톰한 아이, 성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100% 노숙을 해야 되는 아이이긴 한데요. 이 아이도 장마철이나 물이 과하면 입장을 떨굴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아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풀 있거나 입장이 큰 넓은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물관수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얼굴을 조금 벌려도 괜찮고 얼굴을 조금 오므려도 괜찮고 해서 그냥 그대로 관수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그 상태에 따라서 다육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내가 키우는 다육이의 성격에 따라서 물 관리라든가 햇빛 관리 뭐 이런 걸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엘사는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와서도 눈도장을 찍게 하고 여기서 카메라가 오랫동안 머물게 그렇게 하는 아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드로잉이 색깔이 많이 빠졌죠? 그래도 얼굴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 다육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게 할 일은 없어요. 할 일은 없는데 5월 달에는 어쨌든 딱 한 가지 살균 살충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자, 벌써부터 응애가 나왔다, 뭐 깍지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반드시 살충제도 한번 해주시고 살균제도 한번 해주시고 거기다가 응애약까지 한번 더 뿌려주시면 좋겠죠.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다육이 로제트 얼굴 상태를 보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저도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키워봤다고 다육이의 성격을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저도 처음 키워보는 이런 생소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더러 한 번씩 실패를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마음만 상하고 속상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내게 좋은 경험을 주고 또 다음번에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요 사과보니도 얼굴이 조금 많이 벌렸고요. 요 슈퍼벨도 그늘이 져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슈퍼벨도 지금 얼굴이 이렇게 벌렸죠. 그런데 똑같은 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딱 옹다구리고 있는 이런 아이, 요건 물이 고파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벌리고 있는 이런 종류는 약간 빨강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벌리고 있는 아이들은 물관수를 조금 아껴서 한 번씩 걸러도 괜찮아요. 이렇게 얼굴을 벌렸다 하면 다음 물 줄 때 안 주고 지나가고 입장이 말랑말랑한다 싶을 때 그때 관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대 생활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베란다 안쪽에는 물마름과 다육이가 물을 흡수하는 그런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다육이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다육이가 우리 집 전체적으로 내가 키우는 다육이 얼굴이 쫙 벌리고 넙대하다 싶으면 현재 본인이 물을 주고 있는 양을 조금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주기 텀을 조금 길게, 내가 2주에 한 번씩 주었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20일 만에 물을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수정을 조금씩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5월 달이라 하더라도 물관수를 지금 충분하게 하잖아요. 근데 장마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육이가 물을 너무 빵빵하게 먹어서 얼굴을 벌린 상태라면 장마철 여름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관수를 하셔갖고 다육이 로제트, 요 연꽃 모양의 얼굴 모양을 유지하도록 물관리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고, 요거는 또 오래되었어도 제가 분갈이를 최근에 한 아이들이에요. 왜 아마 2년 만에 분갈이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얼굴도 조금 좋아졌어요. 이 아이도 얼굴이 좀 찌그러졌는데 이번 분갈이로 제 얼굴을 조금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어젯밤에 늦게 와가지고 두 번째 관수를 했어요. 요거 맥도가리죠. 환엽 맥도가리. 제가 아주 기대를 많이 합니다. 현재는 물이 들지 않았지만 가을에 간잎장에 물이 들어오고 얘는 녹빛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금시호철이라고 이름을 잘못
표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로시오 철아랍니다. 로시오 철아로 혹시 키우고 계시다면 수정을 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과하면 안 될 것 같은 제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두 번째 물을 주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껴서 키울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자, 아직은 물 반응을 잘 보이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요거는 플로라랍니다. 플로라. 에케마리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표를 떼면 에케마리아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아이랍니다. 근데 에케마리아가 물에 상당히 예민해요. 물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도 저도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에케마리아하고 똑같이 지금 관리를 해보려고 시험 중에 있는 아이랍니다. 색감은 예쁜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조금 까칠해요. 빨강이는 아닌데도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쪽에 가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숙을 한다든지 거리대 생활을 한다든지 옥상에서 키우거나 주택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래도 건강상에 특별히 5월 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벌레만 안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살균살충, 응애, 방제를 5월 달에 꼭 해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여름 장마를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모습보다도 너무 예뻐요. 하나하나 다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거리대에서 이렇게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는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햇빛 양이 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좀 넙대하게 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물이 조금 과해도 얼굴을 벌리지 않는 이런 한아름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자, 제가 하나 자리를 바꾼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얼굴이 아주 넙대하니 치마까지 입고 있는 이 아이가 있죠. 제가 화면이 높아서 안 보인답니다.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이칸이라는 아이인데요.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치마도 두르고 얼굴도 쫙 벌렸죠. 그래서 제가 급해서 이렇게 오전 햇살이 좋은 자리를 바꾸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벌린다 싶으면 바람 좋고 햇빛 좋은 곳에 빨리 자리를 바꾸고 물관수도 아껴야 되겠죠.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고요. 물을 또 과하게 되면 과습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말려서 이렇게 햇빛 좋은 자리에다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아이들이 상태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이죠.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햇빛이 좋은 자리로 장소를 바꾸고 요 앞에 이렇게 단련된 아이들 중에서요. 유난히 또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 얼굴을 말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적응을 해서 얼굴이 다져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핑크빛이라는 아이인데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상당히 많이 말랐어요. 오는 비를 다 맞춰도 얼굴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옹다구리고 있고 얼굴을 약간 줄인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물이 조금 과해서 무르거나 입장을 벌리거나 그런 걱정이 없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저도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마르고 얼굴을 줄여서 너는 당분간 안쪽에 조금 있어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이 아이를 안쪽에 들여놓고 여기 이 자리를 뺏으려고요. 여기 있던 자리를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옮겨놓고 또 이렇게 모이칸이 얼굴을 벌려서 이렇게 명당 자리를 차지를 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자리를 바꾸어서 여름을 대비해서 이런 아이들 얼굴을 모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관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첫째를 줄이셔야 되고 자,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쐬서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한 2달 정도를 여기서 얼굴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다육이 키우다 보면 전부 다 예쁘게 키울 수는 없어요. 자, 여기도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녹색빛을 올리면서 조금 다져야 하는데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조정을 못해요. 분갈이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아껴주는 거. 어쨌든 입장이 말랑말랑하고 불쌍해 보일 정도로 얼굴을 말려가지고 성장세를 조금 멈춰주는 그런 거밖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다육이 얼굴 상태를 보고
망가지지 않게. 자, 이런 아이들은 입장을 떨구진 않아요. 얼굴을 벌려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하고 자리를 조금 바꿔도 괜찮고요. 입장이 도톰한 아이들이 얼굴이 물이 과하면 입장을 좀 떨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 요 창이 치마를 많이 심하게 두르고 그러죠. 그런 아이들하고 자리를 교체를 해서 더 이상 얼굴을 벌리지 않게끔 그걸 관리를 해주는 게 5월 달에 여름 대비해서 다육이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주저리 베란다 아이들 관찰하면서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아직은 예쁘게 얼굴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육이 얼굴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좁은 공간에서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숫자는 많고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육이 성격을 파악하고 얼굴 형태를 보시고 나름대로 물하고 햇빛, 바람, 자리 요거 4가지를 돌려가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예쁜 아이들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